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무너진 중국 축구.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추진한 축구 굴기, 족구 굴기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10년 넘게 이어진 투자와 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5 AFC U-20 아시안컵 8강전, 중국의 홈에서 열린 중요한 경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0대1 패배. 후반 막판, 추가 시간 5분에 허용한 통안의 실점. 극적인 패배와 함께 중국은 월드컵 진출의 꿈을 날려버렸습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단 한 번도 피파 U-20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축구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점유율 59%를 기록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지 못한 중국. 경기 중 얻은 페널티킥마저 실축하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공격진의 마무리 부족, 수비진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결정적인 전술적 실패. 모든 것이 중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중국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중국 축구협회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는 이 패배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중국 축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10년 동안 쏟아부은 돈과 자원, 그리고 선수 육성 시스템은 과연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조별리그에서부터 중국 U-20 대표팀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카타르를 2대1로 꺾고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는 5대2 대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국 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승리하여 4강에 오르고 나아가 피파 U-20 월드컵 출전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기 내내 우위를 점했던 중국은 후반 추가 시간 5분, 극적인 결승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직후 중국 내 여러 축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차오성, 한교생, 축구 해설위원.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중국 U-20 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안에 골을 내주며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축구의 오랜 약점인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90분 내내 실수를 하지 않고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페널티킥 기회까지 얻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몇 차례 좋은 역습 기회도 있었지만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하며 우리는 또다시 U-20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것이 2005년이었는데 그 후로 무려 20년 가까이 월드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리신, 리선, 축구 전문가. 중국 축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부채를 이 어린 선수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경기에서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린 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자오전, 조진, 축구 평론가. 이번 패배로 인해 선수들을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이 감독인 데얀 두르데비치, 데이안 더디빅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별리그에서 중국 대표팀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한 경기 패배했다고 해서 그 평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명백한 전술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운영한 뒤 후반전부터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선발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후반전 상대의 공세가 강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60분 전후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선수 교체나 전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친 상황 속에서 경기 후반 상대의 압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도 24일 한국, 일본은 진출했으나 중국은 또 좌절했다며 고비 때 이기질 못하니 월드컵에 갈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적어도 4번 이상의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며 우위를 점했지만 이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페널티킥을 실축하자 중국 대표팀은 심연에 빠졌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에서 패배한 뒤 중국의 U-20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는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가라는 한탄까지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과거 중국 축구대표팀에서 뛰었던 마오젠칭도 사우디전이 끝난 후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축구계에서는 이번 패배를 단순한 경기 결과로 보지 않고 더 큰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금 세대마저도 본선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 축구 강국으로 불리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국은 U-20 월드컵에서 2019년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배출하며 세계 축구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존재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고 있으며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세계적인 수비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며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경쟁력을 키우고 유럽 축구의 높은 수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여전히 자국 리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선수들을 중국 슈퍼리그로 영입하며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망주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본 투자만으로는 절대 축구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을 개혁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해외 경험을 쌓게 해줘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를 실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중국 축구는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축구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꾸준한 성장과 노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선수 육성, 그리고 뜨거운 축구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에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모두 함께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축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